자, 반갑습니다. 예능 주식입니다. 어떻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조금 많이 떨어졌었지만, 화, 수, 목 3일 연속 상승시켜주고, 일단 금요일 날은 또 약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던 시장을 올려놓은 정도까지 왔고, 코스닥이 조금 강했던 시작이었죠. 자, 일단 먼저 어, 어그로를 좀 끌어봤는데 썸네일 보고 뭐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비신 개제이주 상패라 현대미포 이렇게 하려고도 했었고, 아니면은 김동관 대 정기선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볼까 또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건 유튜브의 음, 하나의 숙명이랄까? 음, 난 뭐 그렇게 진지한 전문성 있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네. 자, 일단 지난주 주가 예측 게임 결과를 좀 보면은 네이버 올라섰죠. 예상한 거 대비해서. 그때 또 말했듯이 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오를 것 같은데, 오른다면 카카오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해서 카카오가 4배 정도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수익률 봤을 때. 네이버가 잘 가다가 금요일에 좀 떨어졌는데, 근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왔고, 요즘 숲 이슈도 있죠. 이슈라기보다 숲 잘 나가는데, 치지직이 숲을 그 이용자 수를 이겼다는 그런 통계도 봤고, 그래서 네이버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되는 회사죠. 어쨌든 저번에 예측한 거에서 떨어졌는데 완전히 틀렸는데 이번에는 좀 복수를 한 느낌이 있죠. 한글과 컴퓨터 진짜 많이 올라섰었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밀렸고,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지금은 로봇 이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약간 쉬어간 느낌도 있죠. 5% 정도 금요일에 빠졌는데 좀 아쉽죠. 그 전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아이디어도 있다가 말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숏을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고 유튜버의 숙명. 내가 여기서 숏을 치면 사람들이 볼까? 오르는 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갖고 주식을 얘기해야 보지 않을까. 물론 지금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번 주는 조금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베팅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에 나올 주식은. 마지막, 어쨌든 내가 이번 주에 가려고 했던 아이디어는 이거였어.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약했던 종목, 월요일에 금요일에 시장이 약했을 때 강했던 종목, 그리고 또 금요일에 특히 마지막 날 강했던 종목으로 가서 추세를 좀 이어나가자도 있었고, 그게 큰 아이디어였고,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했을 때, 어쨌든 새롭게 섹터가 형성됐던 거는 이제 의료 AI 쪽인데, 그쪽에서 찾으려고도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고, 뭐, 내가 크게 생각했던 시장이 약할 때 갔던 종목 플러스 마지막 날 강했던 종목으로 가자에 좀 어긋났던 게 있었고, 의료 AI 테마 자체는 좋았지만, 그래서 이번 주 아이디어는 약간은 맛이 없을 거다. 베팅성이 좀 있다. 특히 두 번째 주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나름 근거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시황 이번 주 좀 보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고, 주요국 증시에서 가장 앞서갔죠, 올해.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려해야 될 게 두 개야.
엄청 큰 재료인데 딥시크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돼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좀 올랐었죠. 올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 음.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관세.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어, 관세를 주변국들 대상으로 관세를 좀 매기겠다.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과연 나도 좀 의문인 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게 좀 의문인 거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조금 불안한 시장인 것 같아. 관세를 매긴다면 어떤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걸 협상을 풀어나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어쨌든 관세 때문에 음, 좀 말이 있을 일주일이다. 특히 EU 미국, 또 중국, 미국, 또 그 외 주변국, 수출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거래하는 국가들, 상위 10개 국가들 vs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떤 게 관세에 대한 어떤 게 안 좀 힘들 만한 게 있을 거다. 그리고 과연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를 좀 세게 때리면 우리는 뭔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중국도 뭐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었고, 히토류 관련돼서 뭐 이런 것도 했고, 또 반독점 조사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걸 제한하겠다 했던 게 좀 있었는데, 그 IT 쪽으로 뭘 제한하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제재할 수 있어? 그게 조금, 아직은 힘이 많이 없구나. 라는 조금 안타까운 거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관세도 그렇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가, 좀 올라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약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어디서 들은 건데, 보통 공화당 지지자들은 뭐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다. 물가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 너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되고 또 금리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금리가 인하될 거다랑 뭐 오를 거다. 이렇게 대립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리가 인하될 거다 하고 뭐 그냥 금리는 그대로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랑 다르죠. 이제 오르지 않을 거다 vs 오를 거다니까 그러니까 동결정도일 거다 vs 오를 거다니까 뭐 동결로 오르는 거잖아 쉽게 생각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조금 끼고 있다는 거죠. 음, 자 어쨌든 내가 오늘 할 말은 조선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전에 시장을 또 보면은 이번 저번 주 제가 말을 하는 게 이번 주나 저번 주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그 지난 시장을 얘기하는 거긴 해요. 음, 어쨌든 약세장이래. 약세 종목 전력 원전 좀 약세였고 여기서 조선을 쓰려고 했는데 조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조선을 조금 깊게 보니까
할 말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따로 뺐고, 그리고 대왕고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는 죽은 테마라고 봐요. 다른 건 그래도 약간 테마와 섹터를 내가 구분 짓는 게, 테마는 그냥 어떤 형성된 것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이슈에 대해서. 테마, 섹터는 그 말이나 어떤 형체가 없다기보다는 뭐 결과물이 보여질 수 있고 수익성이 있는, 산업적으로, 주식적으로 수익성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또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 그런 거를 섹터라고 저는 정의하고 얘기하는데, 일단 대한고래 자체는, 네, 죽었죠.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네, 대한고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어쨌든 전령이랑 원전 조금 약세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고,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가 시장이 그렇게 밝다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대로 시장의 흐름 따라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강한 상승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합 월 하락. 이건 그래도 죽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데이터 센터나 AI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같이 묻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딥시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스타게이트 쪽의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눌릴 만한 것 같다, 분위기가. 수급이 이쪽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는 로봇, 또 유리기판, 의류 AI, 또 방산이었고, 특히 후반에는 자율주행이랑 우크라이나 재건이 강했죠. 아, 내가, 아, 아이디어를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한번 찾아볼 걸. 그 생각을 못했네. 음, 아무튼 또, 방산이 현대로템 실적 때문에 힘입어서 현대로템 특히 강했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전쟁을 끝내야 할 명분이 있잖아. 트럼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희토로 있는 것도 이렇고, 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져올 것도 많고, 또 트럼프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 그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방산이랑 우크라이나 재건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떤 기대 때문에 하지만 종전했어 하면은 이 방산도 쭉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땐 조금 어려움이 있죠. 저는 그래서 방산 한 번은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찐수해주는 방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시대에. 음. 그래서 나였으면은 방산이랑 우크라이나 재건을 같이 산다 했으면은 지금은 재건 7, 방산 3, 이 정도를 살 것 같고, 후반에 좀 바꿀 것 같아. 후반에는 나중에 갈수록은 재건은 그냥 0으로 줄여버리고 방사는 10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의 조선. 자, 조선 얘는 뭘까요? 음, 강했나요? 약했나요? 이것 때문에 오늘 썸네일이 조금 결정이 된 건데, 현대미포. 자, 하나모션 같은 계열사를 먼저 나눠봤어요. 하나 계열사, 현대 계열사, 삼성 계열사. 여기는 MRO와는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LNG 쪽에 가깝지. 음.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 또 다음 MRO의 찐 대장은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현대에서 하나오션으로 뭐 조선 대장주가 바뀌었고,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완벽히 틀린 것 같고, 물론 잠깐 삼성중공업이 반짝하긴 했었어. 음,
그때도 LNG 이슈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 계열사 보면은 하나오션 8.22% 올랐고 하나엔진은 마이너스 2.85% 떨어졌어요. 하나 시스템은 여기는 방산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고 또 왜 썼냐면 얘도 필리즈 선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써준 거긴 한데 어쨌든 얘는 약간 가로 방산 플러스 우주 플러스 조선 딱 말만 들으면 너무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죠. 이거를 조금 하나 시스템도 분석을 잘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내가 이거 공부한 종목은 아니라서 그냥 어느 테마가 있다, 어느 쪽에 엮여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그다음 문제 현대 계열사. 음, 현대 미포 마이너스 10.62%. 그래서 비신 개제주 상패해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죠. 근데 과연 현대 미포가 앞으로 쭉 내리막일 것 같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121선 탈락했고 또 4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93%예요. 고점에 섰으면 거의 하한가 가기 직전이란 말이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도 이제 5월로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죠?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원래 MSCI 편입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마이너스 10.61% 떨어졌고 그 다음 현대중공업은 그 제자리 마린엔진 0.54% 올랐고 마린솔루션 0.88% 떨어졌고 한국조선해양 2.8%. 얘는 중간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한국조선해양 안에 있죠. 여기 현대 HD 현대계열사가 중간 지주가 좀 있어. 저기 HD 현대건설기계도 중간 지주 회사로 알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취준할 때 공부했었는데 인프라코어 막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인프라코어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현대미포 나는 그래도 단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유튜버님 왜 이렇게 화났어요? 라고 현대미포 주주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공부하고 생각한 대로 안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나 자신한테 화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망 자체는 밝다고 생각해요. 주가 전망. 왜냐면 실적도 이번에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어. 근데 세론 때문에 빠진 건지 물량이 완전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가 금요일에 조금 약했지. 하나오션은 좀 버텨주고 얘는 이제 8.2% 올랐지만은 목금에 오른다기보다는 버텼다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수치상으로는 사실 뭐 근데 ETF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약했다? 강했다? 애매한데 심리상으로는 마이너스 10.62% 이게 좀 커가지고 약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자, 그럼 왜 하나대 HD 현대 계열 MRO 사업의 어떤 주축이죠? 왜 지금 이런 주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한두 달 정도 지난 기사 그리고 또 글들을 좀 참고해봤을 때 HD 현대는 왜 미국의 조선소 인수에 서두르지 않는 걸까? 라고 하면은 이런 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지원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즉 우리가 조선소를 인수를 할 때 뭐 어떻게 미국에다 조선소를 인수를 하는 거잖아.
국가산업과 관련돼서 MRO 산업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 뭐 이 지원 방안이 없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조선업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지금 캐나다, 멕시코 이민자들 내쫓는 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조금 있다. 그냥 노동에 대한 문제지, 진짜 노동. 약간 비율, 좀 강하게 비율하면 공사 현장에서 노동?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게 미국 조선소 인력이라기보다는 수익성이었는데, 조선소를 노화된, 이게 뭐였지? 미국 조선소의 노화했던 거, 노화.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 이 세 가지 분석이 있었고, 그러면 왜 우리가 미국 조선소를 사야 할까를 봅시다, 이제. 먼저 왜 인수에 서두르지 않을까를 봤으니까, 왜 미국 조선소를 사야 할까를 또 보면은, 미국 존스법, 그리고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에 의해서 MRO 이후에는 상선 분함을 건조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법이 있어요. 그래서 또 HD 현대는 왜 인수를 하지 않냐라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되면은 존스법의 개정을 조금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MRO 산업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이거 조선에 대한 게 좀 급하니까 자국의 뭐 조선소 산업을 만들어서 키우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 조선업 재고 쪽보다는 이제 한국, 일본에 협력을 하자는 쪽에 무기가 조금 실리고 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 안 는다는 거. 현대 입장에서 HD 현대는 이미 인프라나 공급망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미국까지 하게 된다면 이 수익성이 안 난다. 그거랑 또 이미 도크가 과다하다는 거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보면서 조선은 강세였을까 약세였을까를 보면서 하나 계열사랑 HD 현대 계열사랑 조금 갈리는 부분에서 조금 깊게 팠죠. 조선은 약세일까 강세일까? 그래서 조선은 뭘까? 그리고 현대 계열사, 하나 계열사 비교를 조금 해봤고 이거에 대한 차이는 필리조선소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HD 현대는 왜 조선 인수에 서두르지 않는 걸까를 봤고 그럼 왜 미국 조선소를 사야 할까부터 다시 뭐 HD 현대는 이렇게 해서 조선소를 사지 않고 있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약간 객관적인 뭐 어떤 자료에 대한 어떤 기사에 대한 거고 결국에는 사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시나리오가 두 개인데 아니면 하나오션이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는 2월 3주차 금주의 아이디어로 한번 가봅시다.